화교는 수능 7등급도 서울대 의대를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중국에 대한 좀 반중 정서가 좀 있긴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을 좀 폄하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짱깨라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짱깨가 뭡니까? 괴. 괴는 이제 열쇠꾸러미 얘기하는 괴인 거고, 결국은 이제 예전부터 그 짱깨라고 부르는 이제 그 말의 의원을 찾아보면 이제 돈을 만지는 이 계산하는 그런 이 가게 주인 같은 느낌? 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 넉넉한 사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그런 느낌들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해석입니다. 지금도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중국을 잘 뜯어먹고 살아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IMF 이후에도 그랬고, 리만 이후에도 그랬고, 그리고 앞으로도 중국과는 좀 좋은 관계를 맺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중국의 그 거대한 인구들이 한국에서 관광하고, 한국 화장품 이용하고, K-팝에 열광하고, K 영화 보고, 그러면 한국에 있는 무수히 많은 이 산업들이 이 고객들을 왕창 확보하면 결국에 이제 한국의 경제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고물가 때문에 내수는 폭망하고 있는데 그 내수를 메워줄 대상이 누구다? 중국인들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 극단적인 저 가스통 할배들이 자꾸 반중 얘기하고 뭐 화기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자꾸 중국을 적대시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심해지면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 안 오고 저기 인사성 밝은 일본으로 이라샤이마세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연기인지 진정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기분 좋게 느끼는 일본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요, 중간에서 한국만 손가락 빠는 거예요. 바보 되는 겁니다. 아니, 와서 이제 물건 사겠다고 얘기하는 고객을, 손님을, 소비자를 문전박대 해가지고 한국이 얻는 게 뭡니까? 실리적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실리적으로. 아니, 돈 못 벌어서 힘들어서 내수가 침체가 돼서 경제가 안 살아난다고, 안 좋다고 되게 힘겨워하는 이들이 왜 저지랄을 벌리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간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들 잘 내다보며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당분간 한 5년, 10년 혹은 그 이상 우리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축은 뭐다? 관광이다. 그리고 그 관광 안에서도 이 중국 관광객들을 좀 활용한 이 정책들이 좀 많이 펼쳐져야 된다. 그래야 한국이 돈을 최대한 덜 들이고 돈을 벌어서 한국의 경제가 좀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겠나라는 거죠. 지금은 한국의 관광지들이 특색이 없어요. 그리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덩쳐먹고 눈탱이 씌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죠. 근데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제 개선이 되고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바가지 씌우는 사람들은 적발되면 자격을 정지시키든 아니면 영업 정지시키든 좀 큰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더 친절하게 바뀌고 더 이제 고객 중심으로 서비스 정신을 확실히 탑재한 그런 상인들, 그런 관광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되게끔 해야 그래야 경제가 조금이라도 버티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참으로 수월하지 않다라는, 그 수월하지 않은 상황들을 중국 관광객들을 통해서, 중국의 많은 자본들을 통해서 우리가 커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 우리의 모습들, 여러 가지의 것들을 잘 궁리하고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살아간다는 게 만만하지 않죠. 좀 빡빡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는 중에도 또 길을 찾아가야죠. 찾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의 대안으로 중국 관광객들, 중국인들을 좀 잘 구슬려서 데리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로 중국과 척을 져서 적대시해서 우리가 얻을 것들이 많으면 중국과도 맞서 싸워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국의 그 군사력이 절대 중국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하고 적대하고 중국하고 교류를 끊고 중국 없이 우리가 산다? 그러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경제력이 순식간에 쪼그라드는 거죠. 1970년대, 80년대로 확 이렇게 후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냐라는 겁니다. 6만원, 7만원 돈 받고 시위대에서 떠들어대는 흥분하며 태극기 흔드는 그런 이제 꼰대 가스통 할아버지들의 말에 놀아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현실을, 우리의 상황을 엄중하게 내다봐야죠. 그리고 뭐가 우리에게 이득이고 뭐가 우리에게 손해인지 계산기 잘 두드려보고 실리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요, 면세점도 마찬가지고 관광 쪽도 마찬가지고 각 관광지들 여러 곳들이 좀 나아져야죠. 소비가 활력이 넘쳐서 고용 창출도 일어나고 매출도 늘어나고 소비가 좀 돌아야, 그래야 우리네 삶이 좀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지금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 말입니다. 2025년 5월달에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고 하네요. 이제 대거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많이 몰려오겠죠. 그래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그네들이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면세점도 그리고 백화점들도 그리고 관광지들도 좀 매출이 많이 생겨서 좀 분위기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제 내국인들이 제주도 생각만큼 안 간다고 하는데 그 제주도 중국인들이 많이 가서 제주도 도내 경제도 좀 활발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우리의 현실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삶은 결코 소홀하지 않다라는 것,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 잘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그 안에서 중국을 따로 배제하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절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특정한 정권이 들어서서 일본이든 중국이든 과도하게 적대시하고 그런 감정들을, 악감정들을 표출하는 건 우리의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친중하고 친일하고 친러시아, 친미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친하게 지내서 우리 경제에 어떤 식으로든 보탬이 되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게 좀 분위기를 갖춰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이 나아지지 않겠나 라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